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국힘 의원실 한 보좌관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김포서울 편입에 반대하면서 실상을 폭로한 건데요. 오랜 기간 검토했다는 거, 그동안 서울시와 논의했다는 거, 주민 85%가 찬성했다는 거,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란 겁니다. 민주당의 뜬금없는 소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고요. 이건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고 폭로를 한 거죠. 그 보좌관의 의원은 그를 면직 처리했다고 전해졌고요. 이후 폭로한 본인은 탈당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국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지금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기어코 사고를 쳤습니다. 보시다시피 댓글이 수천 개 달리면서 엄청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안철수 씨에 대해 이 XX가 이렇게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이후로 공개 사과를 했지만 오랫동안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맨날 싸우고 조롱하고 그래왔던 역사가 있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27일 신당 창당을 위한 탈당을 예고한 상태인데 보시다시피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준석식 정치가 늘 조롱의 반복이었는데 거품 잔뜩 껴있다 보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홍준표 시장도 거듭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힘에선 이순신 장군에 대한 비유까지 나옵니다. 하다하다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싶은데요. 상임 고문단 오창 간담회에서 이순신 장군의 빗대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죠. 그냥 갈 때까지 갔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관련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과연 한동훈 장관이나 국힘에 도움이 되는 보도일까요? 윤석열의 아바타 아니냐? 이게 팩트입니다.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순신 장군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앙에서도 한동훈의 부적절한 언행을 사설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고 몰아치는 인상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도 검사의 힘 아니냐. 국민 우롱하는 비열한 선전선동을 멈춰라. 한동훈 장관의 내로남불은 어이가 없다.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 안 나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김건희 대변인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일주일 뒤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꼭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리가 계속 힘을 보태야 됩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선 총선기획단이 계속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경선 불복하며 당내 절차도 없이 법적 대응한 경우 공천 대상 배제를 검토 중이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안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내의 변화도 계속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두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이태원 참사 관련 특별법, 진상규명특별법 꼭 통과되어야 합니다. 10월 29일이 지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해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유가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합니다. 20일 열리는 오늘 본회의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찾아왔던 18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오체 투지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를 땅에 깔고 팔다리를 뻗고 머리를 땅에 닿으며 절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이태원 참사 청년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 엄마의 모습과 또 뒷면에는 우리 유가족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애절하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이 내팽개쳐진 그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눕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작년 10월 29일 그 찬바닥에 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이렇게 할 겁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꼭 저희 진심을 알아주시고 꼭
진상 규명을 해 주시고 책임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3년 6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로 넘어간 이 안건은 여당인 국힘당의 반발로 논의가 멈춰섰습니다. 90일간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국힘당은 최근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 지원책을 넣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가 빠진 채로 말입니다. 국힘당은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정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논의한 내용일까요? 참으로 비정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서 개각을 이야기하면서 참 과간입니다. 먼저 공수처장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후보로 내밀고 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공수처는 견제 없는 괴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관련해서는 좌익단체들이 총동원된 대중선동의 사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하고 있고요. 개각 관련해서 몇 명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성목 경제부총리 후보를 인사청문회 했는데요. 미르재단 설립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세점 특혜 관련해서도 연루되어 있어서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서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사람입니다. 강도영 해수부 장관이요. 파도 비리만 나오는 비리 종합세트라고 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요. 완전 윤석열 정권이 척결한다고 했던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요. 1억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칼제비 아닙니까? 방송장악 칼제비라고 합니다. 조태영, 조태열 다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은 송미령 농식부 장관. 아들에게 1억을 주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용돈으로 좀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왔는지 이재명 대표께서 이야기했지만 왕국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와서 토론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왕자를 이렇게 썼는데요. 각각 장면이 다 달라요. 이 손바닥에 왕자 있었던 거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은 왕국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